안녕하세요, 앙크TV입니다. 오늘은 메이슨 마운트. 한동안 램파드의 양아들이라 그래서 비판도 많이 받았고, 온더볼이 그게 뭐냐, 공을 잡았을 때 내주는 것도 되게 어색하고 여러 가지 비판을 받다가 요 근래는 칭송만 받는, 첼시 팬 입장에서는 뭐 이뻐에 맞지 않을 선수인데, 그렇다면 메이슨 마운트의 장점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메이슨 마운트는 칭찬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게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메이슨 마운트에 대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른 뭐 단점이라든지 첼시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배제하고 메이슨 마운트 위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메이슨 마운트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 포텐셜입니다. 어린 선수잖아요. 아직도 99년생이고 어린 선수니까 포텐셜이 얼마만큼 되느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포텐셜을 누가 정하냐는 거죠. 뭐 포텐셜을 정해주는 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포텐셜을 정하는 사람도 있는 게 아닌데, 어쨌건 좀 전문가들 얘기면은 얘기가 다르지 않을까요? 선수, 뭐 같이 뛰었던 선수라든지, 메시 얘기는 좀 유명하니까 조금 같이 뛰는 캉테 얘기나 로이킨 얘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로이킨 역시도 이제 칭찬보다는 비판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맨유가 됐든 첼시가 됐든 어느 팀이 됐든. 근데 메이슨 마운트를 무려 스콜스에 비교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좋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캉테 같은 경우에는 같이 뛰어본 선수 중에 어린 선수 중에는 포텐셜이 제일 높은 게 마운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포텐셜은 뭐 자타공인이지 않나, 굳이 제가 뭐 포텐셜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들이 얘기했을 때도 이 정도 높다 그러니까 뭐 자타공인 포텐셜은 좀 높은 선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떠서 이제 토트넘전 이제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토트넘하고 경기 치르기 전에 기자회견을 할 때 투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포텐셜이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건 새로운 감독이 콕 집어서 마운트를 기대한다고 얘기할 정도라면 마운트의 포텐셜은 어느 정도 높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운트의 포텐셜이 무엇 때문에 높아 보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저는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게 골의 순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골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4골을 넣고 있는데, 마운트가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골밖에 못 넣은 걸 감안하면 굉장히 이제 득점 레인스가 좋은 건데, 자,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4골 다 의미가 있습니다. 셰필드전부터 보시면 셰필드전은 2대1로 조르주니어가 PK를 넣어서 이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마운트가 득점하지 못했다면 류디거의 자책골로 그냥 비겼을 거예요. 결과론적인 얘기일까요? 자, 리버풀전에 마운트가 득점하지 못했다면 베르너의 옵사이드 골을 취소된 걸 빼고 나면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자, 거기에 풀럼전 역시도 마운트 혼자 득점을 해냅니다. 이거 뒤에 설명드릴 건데, 마운트가 기회를 많이 창출하기도 했고 찬스 메이킹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공격수들이 득점하지 못하면서 마운트가 득점하고 승리했어요. 승점을 벌어온 경기만 3경기. 어쨌건 뭐 본인이 결승골이 되지 않았다고 따져도 셰필드전에 한 골을 넣은 것도 굉장히 귀중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운트의 골은 되게 순도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찬스 메이킹으로 넘어가죠. 찬스 메이킹을 보시면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찬스 메이킹, 키패스 성공이 이렇게 높다라는 건 매 경기 뒤에서 뿌려주는 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키패스잖아요, 말 그대로. 셰필드전에 뭐 본인이 득점했지만 키패스를 성공하지 못한 걸 제외하고 나면 울브스전에 7분 나와서도 키패스를 성공하는 게 마운트거든요. 야,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얼마나 찬스 메이킹에 능한 선수인가는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를 다 했는데도 어시스트는 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빈공 말은 많이 했거든요. 빈공이 좀 있다. 어떻게 빈공이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득점이 되게 계속 안 되고 무슨 문제일까 했는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당장 뒤에서 마운트가 이렇게까지 뿌려주는데도 득점이 안 나오는 거니까 첼시의 빈공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한 가지 더 볼 거는 이제 램파드 감독 체제에서는 중앙 미드필더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빌드업을 위해서 좀 중미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 근래는 조르지뉴를 좀 적극적으로 중용하고 코바치치를 또 옆에서 적극적으로 중용해서 그런지 몰라도 마운트가 좀 더 윗선에서 이렇게 투톱이 됐든 원톱이 됐든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찬스 메이킹이 많아진 이유도 그런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덕에 이제 찬스 메이킹은 늘었지만 이제 어시스트가 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칭찬했다면 바로 온더볼을 칭찬할 수 있거든요.
공을 잡았을 때 내가 어떻게 내줘야 될지, 아니면 내가 드리블을 칠지 키패스를 할지 이거의 판단이 좋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온더볼을 바로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칭찬할 건데 맨유전입니다. 맨유전 후반 62분에 시작됐던 얘기인데요. 자, 마운트가 잡았고 지흐에게 패스를 내주고 지흐가 다시 패스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프레드가 옆에 있었고 마운트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흐는 그 속도를 살려주기 위해서 바로 패스를 줘요. 그러니까 프레드가 속도를 못 쫓아가고 마운트가 치고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편에선 지루가 좀 들어가고 있었고 마운트가 이렇게 좀 시야를 확인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루의 침투를 못 본 건 아닌데 린델레프가 앞에 있다 보니까 지루한테 주면 차단당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몰고 들어가서 접어서 슈팅을 날리거든요. 물론 수비에게 걸리면서 이제 실패로 돌아가지만 이 순간순간 판단, 지흐에게 내줘야겠다. 지흐에게 내줬다면 바로 패스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내가 뛰어 들어가야겠다. 공을 잡았는데 지루가 들어가고 있네. 근데 이 상황에서 지루를 주면 이렇게 차단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더 들어가서 드리블을 자신감 있게 치고 접은 다음에 슈팅. 물론 공격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 순간순간 판단이 얼마나 빨라졌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하면 그냥 잘했나 보다 하는데 못하면 되게 티나거든요. 옛날에 바클리가 이렇게 공 몰고 나갈 때 베르너가 들어가고 막 이랬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빨리만 내줬다면 베르너의 득점이 바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얼마나 빨리빨리 진행되어야 온더볼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선 지난 시즌보다 마운트는 올 시즌에 온더볼이 한 2단계, 3단계는 많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게 체력입니다. 활동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거든요. 어쩔 때는 전방에 있는 공격에서는 거의 히트맵이 다 찍힐 정도로 마운트는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냥 활동량이 좋은 게 아니라 체력까지 좋습니다. 이게 본인의 출전 기록이거든요. 맨디보다 높은 거는 출전 경기가 많으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맨디가 골키퍼인 거를 감안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거기다 마운트는 이제 26경기 중에 2번의 교체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24경기는 선발로 나왔는데 이 정도 시간을 찍으려면 대부분 90분 아닌 80분을 보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거기다 울브스전은 한 7분 나왔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나면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소화하고 있는 게 마운트입니다. 그리고 거의 유일한 선수죠. 투엘 체제와 램파드 체제에 모두 중용을 받았던 선수는 아마 마운트가 최초입니다. 에두아르 맨디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골키퍼다 보니까 맨디는 좀 제외하더라도 르디거나 알론소나 조르지뉴, 코바체치가 갑자기 다시 중용받는 거, 아스피도 램파드 체제보다는 투엘 체제에서 좀 중용받는 거. 이 상황에서 마운트는 투엘 체제가 됐든 램파드 체제가 됐든 중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걸로 대체할게요. 잘생겼잖아요. 이게 씁쓸하지. 자, 그리고 충성심. 충성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주 추상적인 의미예요. 충성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텐셜하고 똑같은 게 이게 무슨 퍼센테이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얘는 한 80%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군. 얘는 한 70%의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군. 이게 없잖아요. 근데 마운트는 인터뷰들을 보면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충성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비테세의 당시의 인터뷰인데 자, 인터뷰를 다 따오진 않고 중간중간을 따오는데 대부분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요 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드레 크리스텐센이 임대를 돌아와서 콘테 체제에서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2018년도에 비테세에 있었으니까 이제 글라우바우에서 텐센이 너무 잘하고 넘어와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역시도 잘하면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를 텐센한테 느꼈나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2년 동안 좀 임대 생활로 크리스텐센이 갔다 왔으니까 나도 좀 비테세라든지 그 향후엔 이제 더비 카운트를 가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첼시에서 언젠간 자리 잡을 수 있겠구나 꿈을 꾸기 시작했던 것 같고 바로 다음 얘기를 보면 언젠가는 첼시에서 높은 자리, 그러니까 높은 자리라는 게 이제 무슨 주장 이런 자리가 아니라 조금 이제 램파드라든지 드록바라든지 레전드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이 이제 첼시 유스로 들어가는 것은 좀 좋지 않다. 왜냐면 첼시 유스는 무덤에 가까우니까 네가 유스로 들어가면 다른 데서 유스하는 것보다 훨씬 네 기량을 폭파시키는 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본인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라는 여러 가지 일화도 있을 정도로 마운트는 좀 첼시 생활에 만족하고도 있고 충성심도 보여주고 있고 2024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 또 첼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자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운트는 정말 램파드처럼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넥스트 램파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럼 과연 마운트는 램파드가 될 수 있는가도 궁금하잖아요. 요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중점적으로 뜯어보는 게 아닌 게 뉴스가 정말 어떻게 클지 모르고 사실 우리가 치크가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마운트가 치크처럼 되라 이게 아니라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만 마운트가 지금 램파드처럼 클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아직 램파드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램파드하고 유사한 점을 보면 팀을 이끄는 플레이가 뭔 얘기냐면 플레이메이커. 쉽게 얘기하면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든가 요 근래 뭐 필포든 아니면 뭐 케빈 데브라이너처럼 이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공수를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로서는 지금 첼시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다른 팀하고 비교해봤을 때도 마운트가 그렇게 밀리지 않아요. 좀 표현을 과하게 쓰자면 우리 식기라서 좀 이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미드필더로 이렇게 놓고 봐도 메이슨 마운트라는 존재가 그렇게 밀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스스로 득점할 수 있는 자원, 투엘 체제 들어서 좀 더 득점력이 좀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득점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스탯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램파드와 또 유사성은 있습니다. 물론 램파드가 넣었던 득점들이 어마무시했던 건 알고 있습니다. 마운트가 지금 뭐 발 뒤꿈치만큼도 못 쫓아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마운트는 그렇게 클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운트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지금 마운트의 나이에 마운트처럼 득점을 많이 한 그런 선수는 로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를 마운트가 못 쌓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첼시가 믿고 갈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안 할 거라는 생각이 아주 드물게 드는 선수거든요. 메이슨 마운트가 여기서 더 많이 성장을 한다래도 24년 이후에 또 다시 첼시랑 재계약해서 계속 함께 할 것 같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0년, 15년을 맡길 수 있는 자원으로 메이슨 마운트를 뽑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10시즌 정도를 이제 램파드가 계속 득점을 해줬잖아요. 많은 득점을. 그런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도 메이슨 마운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드리블, 킥력, 뭐 전술 이해도 이런 게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 비해. 램파드 감독이 비단 득점만 좋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가 된 게 아니거든요. 찬스 메이킹, 연계, 그리고 뭐 본인이 때려주는 중거리, 뭐 프리킥, PK 이런 게 좀 잘 먹히고 전술적으로 무리뉴 감독이 됐든 안첼로티 감독이 됐든 뭐 더 나아가서 디마테오 감독이 됐든 여러 감독들을 거쳐가도 전술적으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계속 중용받았었거든요. 마운트도 그런 과로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 물론 넘어야 될 산이 낮지 않고 정말 높습니다. 일단 램파드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어나더 레벨이에요. 득점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득점을 해냈던 선수 아닙니까? 첼시 최다 득점 중에 하나 있는데 그걸 넘을 만한 선수가 예전 아자르, 뭐 예전 윌리안 이런 과들도 못 넘었거든요. 근데 마운트는 아직 그들 커리어 거기에도 아직 못 미치는 거고 아자르만 이렇게 동시로 비교를 해도 글쎄요, 아자르보다 지금 마운트가 더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자르 말고 첼시 시절의 아자르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좀 더 클 필요는 있습니다. 게다가 자이든 타이든 스탯을 쌓는 그런 능력 이런 건 좀 부족해요. 물론 앞서 보여드린 대로 그 정도로 찔러줬으면 하나쯤은 넣을 법도 한데 우리 공격이 징한 것도 있지만 어쨌건 어찌됐든 코바치치와 똑같게 스탯을 쌓는 능력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커리어적으로 더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죠. 뭐 램파드 감독은 이제 챔피언스 리그 우승도 했고 챔피언스 리그 결승을 한 번 더 올린 적도 있고 리그 우승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마운트가 이것도 역시 자이든 타이든 커리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팀 스포츠에서 마운트 혼자 잘한다고 될 게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건 마운트가 더 보여줘야 되는 건 이런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마운트가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99년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칭찬 영상을 만든 게 제가 길모어 한 번 있고요. 코바치치가 왜 중용받지 못하는 이유 근데 이건 중용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단독으로 다룬 거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한 사람만 콕 집어서 칭찬하는 영상은 또 처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도 있고 그만큼 기대는 것도 있고 첼시의 마운트가 얼마나 좀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녹화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